안녕하세요, 케빈입니다. 4월 첫째 주에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디자인 패턴 이야기의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디자인 패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패턴 중에 하나인 전략 패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략 패턴을 기본으로 하는 템플릿 콜백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템플릿과 콜백의 의미를 알아보고 전략 패턴과 템플릿 콜백 패턴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템플릿과 콜백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그럼 템플릿과 콜백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템플릿은 뭘까요? 템플릿은 사전적 의미로는 견본이나 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용어는 PPT 템플릿, JSP 템플릿, 앵귤러의 HTML 템플릿, 그리고 스프링에서 JDBC 템플릿 클래스를 사용을 하는데 이 템플릿이라는 용어가 보이죠. 자, PPT 템플릿이라는 용어는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정한 디자인과 형식을 가지고 있는 PPT 샘플 파일에 컨텐츠만 바꿔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 파일이죠. 그리고 JSP 템플릿, 앵귤러의 HTML 템플릿은 잠시 뒤에 소스 코드를 잠깐 보실 텐데요. 자, 디자인 패턴에서의 템플릿은 결론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PPT 템플릿에서 일정한 디자인이나 형식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러면 JSP 템플릿과 앵귤러의 HTML 템플릿도 변하지 않는 무언가를, 그 무언가는 소스 코드겠죠. 변하지 않는 소스 코드를 가리키는데요.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발자 로드맵 시리즈에서 사용되었던 JSP 템플릿 파일인데요. 자, 이 HTML, 기본적으로 HTML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HTML이 변하지 않는 것이고 템플릿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하는 것은 서버 쪽으로 전달받은 데이터를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 JSP 코드이죠. 자, 이렇게 변하지 않는 일정한 틀을 가지고 있는 코드들을 JSP 템플릿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앵귤러 소스 코드에서는 자, 앵귤러는 기본적으로 컴포넌트 기반의 프레임워크인데요. 자, 이 컴포넌트는 각각의 템플릿을 가지고 있습니다. 템플릿 URL이라는 속성에서 투두리스트 컴포넌트 HTML이라는 템플릿 파일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자, 앞서 살펴보았던 JSP 템플릿과 마찬가지로 HTML 코드를 가지고 있죠. 이 HTML 코드가 변하지 않는 녀석들이고요. 이 HTML 코드 내에 변하는 것들은 앵귤러 코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변하는 것은 서버 측으로부터 가지고 온 할 일 목록들을 뿌려주는 녀석들이죠. 자, 다시 화면에 가셔서 자, 디자인 패턴에서의 템플릿은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콜백은 뭘 뜻하는 것일까요? 자, 콜백의 사전적 의미는 다시 호출되는 이라는 뜻입니다. 자, 영어 단어만 쉽게 풀이를 해보시면 콜은 호출하다는 의미가 있고 백은 이전이라는 의미가 있죠. 자, 다시 호출한다라는 의미고요. 자, 우리가 개발할 때 흔히 접할 수 있는 용어는 자바스크립트에서의 콜백 함수를 들 수 있는데요. 콜백 함수의 예제도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 패턴에서의 콜백은 이 템플릿은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죠. 이 콜백은 템플릿 안에서 실행되는 변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콜백에 대해서 자바스크립트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한 자바스크립트 소스 코드인데요. 자,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 함수를 변수 안에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저장된 함수를 또 다른 함수의 파라미터로 넘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increase num이라는 함수에 콜백을 전달했죠. 이 전달된 콜백은 이 함수 내에서 다시 호출을 합니다.
자, 예제를 보시면 간단하게 초기값 1을 받고 콜백 함수에서 이 초기값 1을 갖다가 1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자, 콜백 함수가 전달받은 초기값 num을 파라미터로 다시 호출을 하죠. 호출을 하면 1이 증가된 2가 결과로 리턴이 되고요. 자, 콘솔에서 2를 출력을 하게 되겠죠. 잠깐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결과는 2가 출력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콜백은 자바스크립트에서의 콜백은 함수 내에서 다시 호출되는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템플릿과 콜백의 의미를 살펴보았는데요. 앞서 템플릿 콜백 패턴은 전략 패턴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다음 장에서 전략 패턴과 템플릿 콜백 패턴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략 패턴과 템플릿 콜백 패턴을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템플릿 콜백 패턴은 전략 패턴을 기반으로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전략 패턴과 템플릿 콜백 패턴은 어떻게 차이점이 존재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 패턴인데요. 저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그 전략 패턴의 다이어그램입니다. 자, 드라이빙 모드라는 인터페이스가 전략이 되고요. 그 하위에 매뉴얼 모드, 수동 모드죠. 그리고 오토매틱 모드, 자동 모드,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모드라는 이 세 가지 모드가 이 전략 인터페이스인 드라이빙 모드를 구현하는 구현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카 드라이브는 드라이빙 모드라는 전략 객체를 생성을 해서 카 클래스에게 이 카 클래스가 전략을 사용하는 컨텍스트죠. 이 카 클래스에게 이 드라이빙 모드를 전달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템플릿 콜백 패턴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템플릿 콜백 패턴 같은 경우에는 카 드라이브 클래스와 카 클래스 그리고 드라이빙 모드라는 인터페이스는 존재를 하는데 이 하위에 매뉴얼 모드나 오토매틱 모드, 크루즈 컨트롤 모드라는 이 드라이빙 모드를 구현하는 구현 클래스들이 존재를 하지 않네요. 자, 어떻게 된 걸까요? 자, 템플릿 콜백 패턴 같은 경우에는 자바에서 익명 내부 클래스라고 해서 클래스 안에서 이름이 없는 클래스를 생성을 할 수가 있죠. 이 익명 내부 클래스를 사용해서 해당 드라이빙 모드의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하게 됩니다. 이 메인 메서드 안에서 드라이빙 모드의 인터페이스를 익명 내부 클래스로 구현을 해서 카 클래스의 move 카 메서드에 전달을 하게 되는데요. 소스 코드를 보시면 이해가 쉽게 되실 건데요. 소스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템플릿 콜백 패턴의 소스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략 패턴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빙 모드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매뉴얼 모드, 오토매틱 모드,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모드라는 구현 클래스가 존재를 했는데요. 템플릿 콜백 패턴 같은 경우에는 이 드라이빙 모드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하는 구현 클래스가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소스 코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템플릿 콜백 패턴에서의 카 클래스와 드라이빙 모드 인터페이스는 기존의 소스 코드, 전략 패턴의 소스 코드와 동일합니다. 단지 이 move 카에 제가 추적을 달아놨는데요. 전략 패턴에서는 이 move 카 메서드가 이 전략을 제공받는 컨텍스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템플릿 콜백 패턴에서는 콜백이라는 전략을 제공받는 템플릿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템플릿 콜백 패턴에서의 카 드라이버는 전략 패턴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빙 모드의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하기 위해서 구현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했는데 템플릿 콜백 패턴의 카 드라이버에서는 자바에서 지원하는 익명 내부 클래스를 사용을 해서 이와 같이 이름이 없는 클래스, 이 드라이빙 모드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익명 내부 클래스를 생성을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드라이빙 모드 인터페이스의 타입의 변수에 해당 객체를 저장을 했고요. 두 번째 저장을 해서 move 카에 드라이빙 모드 구현 클래스 오토매틱 모드 객체를 바로 넘겼죠. 자, 다음으로
조금 더 간단하게 무브카의 파라미터 자체로 익명 내부 클래스를 생성을 해서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되면 카 클래스에서는 해당 드라이빙 모드의 구현 클래스를 전달을 받아서 해당 드라이빙 모드를 설정을 하게 되는데,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게 되면 전략 패턴과 마찬가지로 시동을 걸고 자동 모드로 운행을 시작하고 크루즈 컨트롤 모드로 운행을 바꾸게 되겠죠. 그리고 운행을 정지를 하게 됩니다. 자, 결국 전략 패턴에서 템플릿 콜백 패턴으로 바꿨을 때 달라지는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템플릿 콜백 패턴에서 이 템플릿은 전략 패턴에서의 컨텍스트와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차이점은 익명 내부 클래스를 사용해서 콜백 객체를 템플릿에 전달을 해서 실행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 콜백이 단순히 콘솔에 스트링을 찍고요, 리턴을 해주는 결과값이 없는데, 콜백 패턴 같은 경우에는 어떤 템플릿 내에서 어떤 작업을 수행을 하고 난 다음에 결과값으로 되돌려주는 그런 역할까지 하기도 합니다. 자, 이 템플릿 콜백 패턴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현재 소스 코드는 뭔가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이 무브카라는 메서드가 템플릿이라는 그 자체를 나타내는지 좀 구분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리팩토링을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참고로 리팩토링이라는 것은 기존 소스 코드를 재사용 가능하게 만들거나 유지보수 용이하게 만들도록 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리팩토링한 소스 코드를 보시면서 현재의 이 템플릿 콜백 패턴의 단순한 소스 코드가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템플릿 콜백 패턴을 적용한 소스 코드를 리팩토링한 코드의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부분이 변경이 되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무브카 메서드의 파라미터인데요. 이전 클래스 다이어그램에서는 드라이빙 모드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구현 객체를 파라미터로 전달받았는데, 변경된 부분에서는 이 드라이빙 모드 타입이라는 이넘을 전달받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무브카 메서드가 드라이빙 모드 타입 이넘을 전달받음으로 인해서 소스 코드가 간결해졌다는 것을 이따가 소스 코드를 확인하시면서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드라이빙 모드 인터페이스에 셋업 드라이빙 모드라는 메서드가 이전 클래스 다이어그램에서는 리턴 값이 없었죠. 하지만 리팩토링한 클래스 다이어그램에서는 리턴 값을 가지는데요. 이 셋업 드라이빙 모드는 결론적으로 이 콜백이 되겠는데요. 이 콜백은 일반적으로 어떤 템플릿 내에서 이 콜백 메서드를 수행하고 난 다음에 결과값을 리턴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인데요. 저희도 이 콜백 메서드에서 리턴 값을 리턴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리턴 값으로 스트링, 즉 드라이빙 모드의 네임을 리턴해주는 것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드라이빙 모드 셋업 템플릿이라는 클래스가 새로 생겼는데요. 사실 무브카 메서드는 자동차를 움직이는 것 그 자체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어떤 드라이빙 모드 자체를 설정한다거나 하는 것은 자신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라이빙 모드 셋업 템플릿이라는 클래스를 별도로 두어서 해당 드라이빙 모드를 설정을 하고 변경을 하는 작업은 드라이빙 모드 셋업 템플릿에서 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하였습니다. 자, 이 클래스 다이어그램에서 말씀드린 변경된 부분을 소스 코드, 리팩토링 된 소스 코드를 보시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템플릿 콜백 패턴을 적용한 소스 코드와 이 코드를 리팩토링한 코드를 비교하면서 어떤 부분이 변경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팩토링 전에 카드라이버 클래스인데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드라이빙 모드 인터페이스의 구현 객체를 익명 내부 클래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익명 내부 클래스를 이용해서 드라이빙 모드 인터페이스 객체를 구현을 하다 보니 소스 코드가 길어졌는데요. 리팩토링한 카드라이버에서는 무브카 메서드에 단순히 드라이빙 모드 타입이라는 이넘의 타입만을 넘기기 때문에 소스 코드가 아주 간결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카 클래스의 무브카 메서드는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팩토링 하기 전인 카 클래스의 무브카 메서드인데요. 이 리팩토링 전의 카 클래스는 무브카 메서드에서 드라이빙 모드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객체, 즉 콜백이죠. 이 콜백을 제공받는 템플릿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무브카 메서드는 차량을 움직이게 하는 그 역할만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보시면 이 드라이빙 모드를 설정을 하고 드라이빙 모드를 변경을 하는 부분에 역할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이 드라이빙 모드를 설정하는 부분은 별도로 분리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리팩토링된 카 클래스에서는 이 별도로 분리되어야 하는 부분이 어떻게 분리가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팩토링된 카 클래스의 무브카 메서드는 드라이빙 모드 타입이라는 이넘을 받죠. 이넘을 받아서 드라이빙 모드 셋업 템플릿이라는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이 드라이빙 모드 셋업 템플릿이라는 클래스의 셋업 메서드를 호출을 하면서 이 드라이빙 모드를 설정을 하고 변경을 해달라고 그 기능들을 요청을 하게 되죠. 즉, 드라이빙 모드 셋업 템플릿에 위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앞서 이 드라이빙 모드 인터페이스죠. 이 드라이빙 모드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구현 객체, 즉 익명 내부 클래스를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어떻게 전달을 했을까요? 자, 보시면 이 문법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자바 8부터 지원을 하는 람다 문법인데요. 자, 함수의 파라미터가 되겠고요. 이 부분은 함수의 몸체, 즉 실행을 하는 부분이죠. 자, 여기서 함수라고 말씀드렸지만 실제로는 이 드라이빙 모드 인터페이스에 정의되어 있는 이 셋업 드라이빙 모드 메서드를 얘기를 합니다. 자, 람다에서는 자, 인터페이스에 단 하나의 메서드만 정의가 되어 있다면 함수형 인터페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람다 문법을 적용해서 드라이빙 모드 인터페이스의 구현 객체를 아주 간결하게 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생성된 드라이빙 모드 인터페이스의 구현 객체를 드라이빙 모드 셋업 템플릿의 셋업 메서드에 전달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드라이빙 모드 셋업 템플릿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팩토링 되기 전에 코드에서는 카드라이브의 무브카 메서드가 템플릿 역할을 했는데요. 리팩토링 한 후에 코드는 드라이빙 모드 셋업 템플릿이라는 클래스가 템플릿의 역할을 하는데요. 이 셋업을 호출하는 카 클래스는 단순히 셋업이라는 메서드만 바라보고요. 별도로 템플릿을 실행한 템플릿에 대한 소스 코드는 execute template 메서드라는 별도의 메서드로 분리를 하여서 감추어 두었죠. 즉 캡슐화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팩토링 되기 전에 무브카 메서드에서 보시는 코드가 그대로 들어있죠. 타이어의 압력을 체크를 한다거나 실내 온도를 체크한다거나 엔진 오일을 체크한다는 부분, 즉 이 부분은 변하지 않는 것이 되겠고요. 실제로 변하는 것은
이 드라이빙 모드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객체, 즉 콜백이 되겠죠. 이 콜백에 셋업 드라이빙 모드 메서드를 호출해서 결과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무브카 메서드는 실제로 차량을 움직이는 역할만 하게 되는데요. 이 움직이는 역할은 콘솔에서 드라이빙 모드 네임, 해당 드라이빙 모드 네임으로 운행합니다 라는 로그만 찍게 됩니다. 자, 이렇게 템플릿 콜백 패턴을 살펴보았고 리팩토링한 소스 코드도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이전 강의 시간에 전략 패턴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디자인 패턴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잘 분리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템플릿 콜백 패턴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템플릿이 그 역할을 하게 되고요. 변하는 것은 콜백이라는 인터페이스에 정의된 콜백 메서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디자인 패턴 다음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적절하게 분리해야 된다는 표현을 계속해서 쓰도록 하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이상으로 템플릿 콜백 패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템플릿 메서드 패턴이라는 패턴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템플릿 콜백 패턴과 이름이 조금 유사하죠. 자, 전략 패턴과 템플릿 콜백 패턴, 그리고 템플릿 메서드 패턴에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다음 시간에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디자인 패턴의 강의에서 사용되는 소스 코드는 GitHub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IT 빌리지 블로그에서 또 다양한 컨텐츠를 확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itvillage.tstory.com으로 오시면 다양한 컨텐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템플릿 메서드 패턴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